것도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흘러들어온 물은 동북쪽에 있는 출수구로 빠져나온다. 출수구에선 물마개가 발견됐는데 이 물마개는 수로를 막거나 터서 수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했다. 수리의 작용을 철저하게 계산해서 설계한 안압지. 이러한 연못의 구조 때문에 안압지의 물은 흐르고 빛나고 소리가 나는 살아있는 물의 기능을 전부 갖추고 있었다. 물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다. 안압지는 자연을 축소했지만 축소된 자연은 결코 박쥐된 자연이 아니었다. 안압지에선 각종 동물뼈가 출토됐다. 말과 노루, 사냥, 사슴, 멧돼지 등의 포유류부터 꿩, 오리, 기러기, 거위 등 조류의 뼈까지 발견된 것이다. 실제로 문헌엔 이곳에 연못을 만들고 진귀한 새와 짐승을 길렀다고 기록이 있다. 연못 안의 3개의 섬에는 진귀한 새와 작은 맹금류를 기르고 무산 12봉에는 노루나 사냥 등의 짐승을 길렀던 것으로 추정된다. 안압지는 살아있는 온갖 동물들이 뛰놀았던 생명의 공간이기도 했다. 이러한 안압지 조경의 마지막 비밀은 호안의 높이에 숨어 있다. 서쪽의 높이가 5.1m, 동쪽은 2.1m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렇게 차이를 둔 것은 어느 건물에 있어도 연못의 아름다운 경관을 비스듬히 내려다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건물지에서 그 동쪽 호안을 볼 때 어느 곳도 막힌 곳이 없는 뭔가 계속 이어져 있는 아슬한 공간을 형성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안압지 내의 그 세 섬과 그 호안이 이루는 선은 끝이 없는 바다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안압지의 어느 곳에서도 이 연못의 전체를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무한한 바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고심한 또 하나의 장치였다. 1300년 전 바다를 옮겨놓은 안압지. 이곳에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발휘했던 당시 신라인들의 솜씨는 지금 봐도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한 가지 독특한 유물이 발견이 됐습니다. 바로 이 투구입니다. 이 안압지에서 발견된 이 투구는 신라의 투구로서는 아주 유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투구가 상징하는 것은 전쟁입니다. 이 안압지가 만들어진 시기는 이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진 때는 아니었습니다. 이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은 했지만은 당시 신라는 당나라를 상대로 아주 피나는 전쟁을 치르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신라는 이러한 시기에 왜 안압지를 만들었던 것일까요? (674년) 안압지를 조성할 당시 신라와 당나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다. 정궁인 반월성이 있었는데도 이러한 시기에 문무왕이 안압지 건설이라는 대형 공사를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 674년에 안압지를 조성할 때로 말하면은 당군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고는 하지만은 역시 전승의 전망이 뚜렷해진 그런 시기입니다. 아시다시피 2년 뒤에 당나라 군대가 평양에서 완전히 이제 철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압지 조성에는 어떤 그 당군에 대한 어떤 그 승전, 자신감, 그 다음에 곧 도래할 진정한 삼국 통일의 완성, 이런 것을 이제 전망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압지는 통일을 자신했던 문무왕의 전승 기념물로 출발했던 것이다. 이러한 통일을 상징하는 건축물인 안압지를 건설하는 일에 신라인들만 참여했던 것은 아니었다.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 후 많은 유민들이 경주로 들어왔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러한 기록에서 안압지 건설의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4, 5, 6, 7년의 전쟁이 이제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마무리되면 이 전쟁의 열기를 어딘가가 이제 딴 면으로 이제 이 소화, 둔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 잉여 많은 노동력, 백제라든가 고구려 사람에게 하나의 민족 의식으로서 하나의 신라 왕궁을 조성하는데 아마 많이 이렇게 사역을 한다든가 또는 이때 이제 많은 성을 쌓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궁궐을 건설하는 일에 백제와 고구려인을 참여시킴으로써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한다는 일체감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안압지에는 백제와 고구려의 우수한 기술이 종합되어 나타났고 안압지는 정치적으로도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토대가 되는 중요한 장소가 된다. 실제로 안압지가 개혁의 산실이 됐음을 알려주는 유물이 발견됐다. 국내 최초로 목간이 다량 출토된 것이다. 이 목간엔 안압지에 있었던 관청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그 중에서 세택이라고 쓰여있는 목간이 출토됐고 이 세택이라는 글씨는 다른 유물들에서도 많이 발견됐다. 이것은 국왕이나 태자의 비서기관이었던 세택이 안압지에 있었고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려주는 것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 大使の秘書機関であるセテク、そこが改革の中心になっている、そういうことからこの大使宮はやはり王権を補佐する権力機構の一部とも考えられるわけですね。したがってこのセテク、これは王の直属でもありましたし大使の直属機関別々にありましたけれども、セテクそのものは王権を支える補佐機構、そのように考えてよろしい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 안압지에 있었던 세택은 전제왕권의 절정기이자 강력한 개혁을 추진했던 경덕왕 때 핵심 부서인 중사성까지 된다. 뒤에서 왕을 보조하던 역할에서 개혁의 산실로 떠오르는 것이다. 통일기념 건축물로 출발해서 개혁의 상징으로까지 변모한 안압지. 이렇듯 안압지는 처음부터 연회지로 출발한 것이 아니었다. 안압지를 건설한 문무왕대에는 이곳에서 연회를 베풀었다는 기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새로운 국가의 틀이 잡히고 통일신라가 안정기에 들어선 후 점차 안압지는 연회지의 성격이 강해진다. 통일 후에 가서는 신라가 이제 유례에 없는 그 안정을 누리게 되고 이제 여기에 동궁으로서 임해전을 또 설치하게 되고요. 또 바로 이 마치 바다를 전망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그 임해전에서 그 후에는 이제 군신 간의 그 여러 가지 연회, 축제, 외국 사신 접대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삼국 통일 후에 신라의 번영과 안정을 상징하는 이제 그러한 그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통일을 기념하기 위해 연못을 파고 화려한 동궁을 세우고 훗날엔 사신을 접대하고 연회를 즐겼던 공간. 통일신라와 출발을 같이 해서